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카운터펀치 2부에서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해결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빨리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어떤 이분은 간절한 토크하지 마요. 네. 나레이션만 쭉 들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경제 방송 좀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그러게 있는 말입니다.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그동안 사실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참 청년 실업 문제 해결 과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었죠. 어땠습니까?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 저 국민의 정부였던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IMF 있었고 구조조정 이후 발생한 실업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구직자는 계속 등장하지만 사회는 이제 좀 다운사이징 되던 시대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육 연장 제도 해서 신규 실업자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고용 창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고용을 좀 지연시키려고 했었고 인턴 사원제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고용을 높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영역으로 유효인력을 좀 흡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또 참여정부였던 노무현 정부 때는 일자리가 줄어든 상태가 심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고요. 딜레이된 고학력자들이 고용 시장에 나오지만 취업 시장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이 여전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제 좀 미스매칭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서비스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맞춤형 취업 정보를 좀 다양하게 제공하는 쪽에 주력을 했었고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이랑 파견법 등을 재개정하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용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일자리 시장 약화를 전망해가지고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하고자 했었고요. 청년 인턴제를 실행을 했었는데 이제 정규직 전환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고용 촉진 장려금 해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실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돌파구로 이제 스스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창직 등을 좀 활성화하는 정책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좀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었는데요. 이제 고용률 70% 달성 제시를 했었고요. 정규직 양보를 통해서 뭐 일자리를 늘리거나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는 뭐 중동 발언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취업을 해보세요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건 뭐 매 정부마다 네. 뭐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서 취임 이후에 다 정책들을 집행을 했는데 맞아요. 어땠습니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치상으로 이미 답이 나왔죠. 실효성이 많지는 않았어요. 잡기는 어려웠었고 각 정책들이 발표된 기조는 항상 기조를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기조 뒤에 나오는 정책들은 항상 그 당시에도 실효성은 글쎄 물음표 이런 타이틀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을 정도로 과연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냐는 의문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같은 이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나온 상태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정책들을 내놨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정부가 특단의 조치는 다 뉴딜 정책을 이 하나의 그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일자리가 계속 창출돼요. 문재인 정부도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이 고용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당장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에는 추경 예산, 올해는 이제 내년도 이제 슈퍼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무려 23조 원. 이게 지난해 대비로 22%가 늘어난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걸 쏟아붓는데 대부분은 공공 일자리 창출이에요. 야당이 반대하는 거는 공무원직을 늘려서 단기적으로 고용 효과는 반짝 높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적어도 30년 이상 일하고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국가 재정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걸로 지금 이제 예산국회에서 20조 삭감하겠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업 쪽에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2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정부가 내줘요. 3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2명이 필요한데 1명 더 고용해. 그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질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더. 이 2+1이죠 이게. 이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년 희망 나눔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근데 이게 15세 이상 34세까지 청년층만 해당되는 거라 저는
50이 넘으면 좀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네. 그런가요? 그런 혹시, 얘기 좀 줄여주세요. 제가 네. 혹시 헷갈려하는 편집할 때 너무 힘들다고. 봐. 예. 목소리는 30대시죠. 네. 그래서 에이 진짜. 이 농담입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농담입니다. 네. 제가 중소기업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통장에 해당이 돼요. 아하. 그럼 제가 10만 원을 적금을 들어요. 음. 그럼 제가 10만 원 적금 들 때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0만 원을 보태줘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뭐 3년이죠. 3년에 3천만 원. 그거 목돈을 비롯해서 만들면 아마 그 3년만 조금 고생하시면 중소기업에서 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것 그 같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왜 두 사람을 채용하면 한 사람의 급여는 정부가 지원한다. 대준다. 중소기업의 네. 경우에. 방금 플러스 얘기하신 원. 그런 정부의 정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이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시장이 움직여야 되니까 음. 기업이 고용을 풀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음. 근데 정부는 그거는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업을 압박하거나 유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풀어가되 그 시장 경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가 당장 고용을 좀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이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창업 지원 자금도 꽤 있어요. 다만 창업은 90%가 망한다라는 각오를 하자. 그러면 이 창업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했는데 망했어요. 그럼 뭐가 남냐면 경험이 남거든요. 그렇죠. 네.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망한 기업들을 서포트해주는 제도를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네. 경험을 쌓아주는 쪽으로 창업도 열심히 지원하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지금 정부 추진 정책 예.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어때요? 아, 강민 저- 팀장. 네. 이게 좀 정책이나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창업 말씀하셔가지고 음흠. 아까 1부 때 잠깐 얘기하려다가 이제 아,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갔던 그 부분을 잠깐 네, 말씀드리려고 드디어. 해요. 음. 직업에 대해서 이제 보통 볼 때 네. 그냥 먹고 살려고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직업과 커리어, 내가 이 일이 좋아서 이 계통의 일을 계속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그 커리어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미션이나 콜링 개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세상에다가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 콜링이 개념으로 해가지고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잡을 구하다가 이쪽 업계가 좋고 재밌으니까 이걸 커리어로 잡아가지고는 회사는 계속 옮길지언정 이 계통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허.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할 때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커리어나 네. 미션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당장 잡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잡으러 가야겠지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삶이 좀 되게 길거든요. 제가 뭐 청년분들보다 선배로서 익혀봐야 뭐 5년 10년 더 살았겠지만 아유.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고 일었으면 되는 거니까 좀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은 내 커리어나 미션을 생각하면서 잡을 구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의미 네. 있는 개념이네요. 지금 현재 강민 팀장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청인 인베스트를 떠날 마음이 그렇죠. 이력서 너덜너덜해지는 거 좋은 아니에요? 의사입니다. 네. 황보혜경 씨. 네. 네. 저는 이번에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기 일자리 5만 9천여 개를 맞아요. 만들겠다. 맞아요. 이거를 네. 발표한 걸 봤는데 찾아보니까 이 윈터 이즈 커밍 겨울철 고용 한파에 대비를 해서 청년이랑 저소득층을 위한 단기 일자리래요. 근데 대표적인 일자리가 대학교의 동절기 에너지 지킴이 아. 뭐 하는 일일 것 같으세요? 빈 강의실 찾아다니면서 소등하는 그런 역할이래요. 하루에 2시간만 하면 되는데 한 달에 뭐 이게 시급이 8,000원이라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좀 넘게 받는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미달 저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 만들어도 아이들도 학생들도 아는 거지. 왜 해야 하지? 학생들한테는 네. 미달이지만 문제는 이걸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한다면 네. 이거 하겠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혹은 어르신들은 네. 어르신들 혹은 뭐 굳이 그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뭐 네. 혹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러실 청년 수 실업에 있죠. 들어있는 근데 일단은 학교 내에서 네, 이걸 수급하려고 맞습니다.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발상이 일단 교내에서 이게 정책에 따라서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내의 방침상 그렇죠. 학생들을 쓴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소등하자 캠페인하지 왜 만들었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와닿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뭐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 요원 이런 것도 있고 라텍스 라돈 특정 서비스 요원 이런 것들은 뭐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뭐 이런 세대에도 해당이 되겠는데 생소하거나 좀 실효성 논란이 있는 정책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우리 네. 혜경 씨가 이야기한 게 전 사실은 많은 것의 핵심인데 뭐냐면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싶으면 지금 그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한테 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의견을 들어서 네. 일단 거기서 출발을 하면 저는 답에 빨리 접근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멀찌감치서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야 그래 학교 내 이런 거 하면은 거기서 일자리 2개 창출되겠네? 5개 음. 창출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지원 안 해. 단발성. 이렇게 되면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짜로 나왔나요? 정책 하나 만드는데 또 모아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또 그렇죠. 비용 들어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 돈 학생한테 하나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이번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아까 중소기업 지원 그 고용하는 회사 측에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네.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 우리가 뻔히 느껴지잖아요. 2명 고용할 회사에서 이왕이면 똑같은 돈으로 3명 고용한다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이제 국가 세금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가 있어야 돼요. 실효가 없으면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되는데 일자리 문제는 가볍게 일자리 하나가 늘었다. 그래 정부가 한 사람 지원해서 하나가 늘었다라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더 고용이 되면 그 사람이 제로 돈 벌던 사람이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 들어오면 이 돈을 쓸 거 아니겠어요.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면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자리가 사실은 단순히 한 사람이 구제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아까 뭐 2년, 3년, 5년 만에 목돈을 좀 만들어주는 거는 뭐였냐면 단순히 고용 문제를 고용으로 볼 게 아니라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아이들이 왜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래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이에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너무너무 버블이라는 게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한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대기업 들어가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아까처럼 스펙 잘 쌓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산업 구조면은 그래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일하다가 대기업 가겠지만 대기업도 대개는 대기업 간 이동을 하고 네. 자체 공채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소기업 들어가면 나는 그냥 중소기업만 떠돈다라는 게 청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금 격차 나는 회사에 잘못 들어갔다가 내 인생 평생 이 꼴로 산다라는 자조 섞인 게 있는 것이고 네.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일본과 고용률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일본은 그 위기를 이겨내고 고용률이 60%니 70%니 음. 80%니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이거 역시 청년들을 지원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주거 문제만 해결돼도 지금 뭐 첫 월급 받아서 반 이상이 월세로 나간다. 이것만 없어져도 우리가 꿈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 돈으로 그 적금도 들어야지, 여행도 가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이런 희망이 생기면 취업을 할 만한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 월급 조금 적게 받더라도 가요. 일단 주거비가 해결이 되니까. 네. 일단 주거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죠. 근데 지금 못 사는 힘든 중소기업한테 무조건 임금 올려줘라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사람을 더 추가 고용하는 식으로라도 고용 창출을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소비 진작으로도 이어지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2명이 할 일을 3명으로 하게 되면 일단 인력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겠죠. 생기잖아요. 그걸로 회사의 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부에서 세금을 들이붓는 건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단기 정책으로 돈만 쓰고 이게 해결되겠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이게 야당에서 반박하는 부분이고 솔직히 이 부분은 야당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네. 모든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는 시장주의자들이야말로 그럼 시장이 함께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은 자본가들은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장 집, 살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마련해 준다든가 기본적으로 얼마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라는 게 있지 않는 한 청년 실업률 문제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일본의 경우를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제가 그 임금 격차 줄이는 것 1번, 2번은 주거비나 주거 이런 문제 것들에 대해서 해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것. 네. 그래요. 그리고 단기적인 조치에다가 중장기적인 이 정책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은 오늘 결론까지 다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어요. 청년들한테 야 니네가 네. 스스로 자립해. 아 네.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그래요. 현실에서는. 자, 다른 분들도 오늘의 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청년 네. 실업의 해결 방안, 청년들이 원하는 방안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뭐 이제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경기가 돌고 시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뭐 제가 주시장 얘기하고 계속 시장 얘기하면서 이제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고 시장한테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이외에도 혁신 성장 있었잖아요. 네. 그런 혁신 성장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리, 확장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던져주면서 정부가 이쪽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 이쪽을 밀고 있어라는 제스처만 계속 취해줘도 기업들은 본인이 거기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스탠스를 계속 취해주면서 세금 투입해가지고는 중소기업에다가 채용 늘리게 하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일단은 큰 병이 걸려서 이게 나으려면은 낫는 동안에 진통제 먹으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같이 동반돼서 이루어져야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진통제 앤드 근본적인 치료제까지 투입해 주기를. 청인 인베스트 다음 회사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야. 자, 우리 저 황보혜경 아나운서. 저는 일단 뭐 현재 고용 상황 악화가 경기적인 요인, 사회 구조적인 요인 다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일단 대기업부터 좀 고용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OECD 통계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OECD 평균이 한 고용 비중이 대기업 고용 비중이 한 42% 정도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절반도 못 미치는 1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확대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업과 뭐 내 과 간의 그런 미스매치 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년이 노동시장에 투입됐을 때 그 직무를 좀 어느 정도 수용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교 차원에서 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턴이든 아니면 산학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이든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보통 이런 게 무급 인턴이 많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인턴 제도가 갑자기 산학연에 도입돼가지고 쫙 학교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딱 한 곳 빼고는 다 무급이었어요. 그 한 곳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 차라리 돈을 쓰면 좋겠어요. 그런 동절기 에너지 지킴이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네. 한정 KPS 가족 채용 비리 의혹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시중 은행들의 채용 비리도 불거지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했죠. 석 달 동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공공기관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 황보혜경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네. 것이 부러집니다. 출연자 중 유일한 청년 청년이거든요.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네. 세대 대표로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네, 최평론가님, 끝으로 마지막 마음 말씀. 네. 정신연령으로는 우리 황보 하나가 저보다 누나예요. 정신연령은 제가 제일 막내다. 정말 그런 이렇게 것 주장을 같아요.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지난주에 네.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항상 참 이 다툼이 있을 때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IMF 때 DJ 정부 때 이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돌파구가 청년 실업뿐 아니고 대기업의 막 대량 해고의 대안이 뭐였냐면 그게 코스닥이었어요. 그게 IT 벤처였어요. 거기서 지금 네이버가 나왔고 카카오가 나왔고 그런 거예요. 그 실패 많이 했죠. 저도 망한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엄청난 출혈과 희생을 겪고도 산업군이 하나 새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올해 최근 들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층이 나도 돈 벌 수 있겠는데 반짝한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아, 가상화폐.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10만 원 투자했는데 몇 달 후에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고 있네? 이런 게 있어? 자, 비트코인은 지금은 거품이 돼버렸습니다. 또 수많은 따라온 이제 이 어나더 코인들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희망 하나가 돈이 몰리게 만듭니다. 정부의 이 일자리 창출은요, 없는 일자리, 납득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야, 여기 돈 있어. 그걸 툭 던지면 사람들이 글로 스스로 몰려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허구, 신기루로 밝혀지면 그 미국 서부개척 시대 이제 엘도라도를 찾아서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신에 나파밸리에 와인밭들이 생겼고 캘리포니아가 이제 저 새로운
IT의 천국이 됐고 월트 디즈니가 나와서 만화 영화를 만들어내고 신산업이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속했던 금은 없었지만 다른 금들이 황금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전 제시를 해야 돼요. 네. 여기 돈 있어. 이렇게 하면 돈이 만들어질지도 몰라. 이 어떤 하나의 그 판타지일 수도 있지만 비전을 제시하면 청년들이 몰려가요. 근데 납득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푼돈을 준다고 해도 네. 사실 불 끄고 다니고 30만 원 주면 난 하겠어요, 그냥. 근데 청년들은 그게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10대 이 청춘에 내가 할 일이냐 그게 이렇게 지금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패기를 이 에너지를 역으로 이용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돈이 보인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이 글로 몰려가게 하고 음흠. 청년들이 글로 몰려가게 해달라. 그래서 자잘하게 하지 말고 좀 네. 굵게 해주세요. 굵게. 여기 돈 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원론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이게 꼭 직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 브랜드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 그 취미 네. 일지라도.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좋은 방법. 요즘은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편집을 굳이 하지 않고 거칠게 내보내도 콘텐츠만 맞아요. 독특하고 의미가 있으면 어느새 이렇게 점점 구독자가 늘어가거든요. 저는 거기 100% 공감인 예. 게 제가 뭐 청년들의 롤 모델이 전혀 아니지만 처음에 평론은 돈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상한 취미. 방송에서 마이크 네. 주면 평론. 그러다가 돈을 조금 줘요. 네. 말을 하니까 돈을 주네. 신기하다. 사이드 잡은 되겠구나. 그러다가 하프 잡이 됐다가 지금 최일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야 말하면 돈 주는 직업 짱 최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취미처럼 시작한 게 네네. 어떤 순간 메인 잡이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상황에서 한번 우리 청년분들에게 제안을 한다면 자기가 유튜브 잘하는 해라. 거, 자기를 알리고 싶은 것을 네네.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냥 편집 없이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올려가면 유튜브 어느새 시대. 기업이 볼 수도 있고요. 음. 멘토가 볼 수도 있고 동료가 봐서 추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최소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가면서 그리고 더 큰 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우리 청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경석이 형을 대통령으로.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를 찾아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응원글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